반갑습니다. 해준TV입니다. 최근에 정말 감성팔이를 시전하고 있는 문다혜를 보자면은 어떻게 이렇게 문씨 일가는 이놈의 집구석 자체가 하나같이 이렇게 철면피를 갈고 뻔뻔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다혜가 말하는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을 쓰면서 갑자기 또 자기들 사안에 노무현마저 끌어들이고 자기 아빠인 문재인에 대해서는 또 자연인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는데, 세상에 어떤 자연인이 저기 본인 자택에 경호원이 65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도 65명의 경호원을 달고 어떤 전직 대통령보다도 누구보다 의욕에 불타서 정치 활동에 참여를 하는 인간이 문재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두고 자연인이다, 감성팔이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에 한술 더 떠가지고 실제로 문재인이 65명의 경호원이 없고 정말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자연인일지언정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정말 문재인이 정치활동 참여도 안하고 65명 경호원의 호화로운 경호도 받지 않는 정말 순수한 자연인 그 자체라고 할지언정, 범죄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명명백백히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이자 당연한 상식을 갖다가 이 문다혜 씨를 보면 이걸 이상하게 비틀어요. 마치 자기 아빠가 자연인인데 이게 정부의 음모론이고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선동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이 됐든 자연인이 됐든 문다혜가 됐든 지나가는 노인이 됐든 지나가던 고등학생이 됐든 누구든 간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룰이죠. 상식적인 사실조차도 이걸 부정하고 왜곡해버리는 문다혜 씨의 태도에 참으로 비참함을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2021년 11월쯤에 나왔던 문화일보 기사의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바야흐로 3년 전쯤에는 또 문다혜가 또 아빠 차 써가지고 청와대에 살았나 보다, 반저 들락날락 거리면서 아예 그냥 거기 거주를 했다던데,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상이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이면은 분명히 문다혜가 이혼을 했다고 알려진 시점인데, 이 시점을 돌아봤을 때 아직도 지금 기사 중에 내려가지 않는 기사가 있습니다. 문화일보 기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혜 씨 남편이 서모 씨도 올해 귀국한 뒤 부모의 자택이 있는 양산 등에서 거주하다가 최근 청와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굉장한 좀 이상한 이야기죠. 이 시점이 2021년 11월경에 나온 기사인데, 우리가 이 시점을 돌이켜 봤을 때 시간상 최근까지도 청와대에 문다혜의 전 남편 서모 씨가 머물렀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이 기사가 안 내려가고 있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냐. 사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이혼이 아니고 위장 이혼이었다고 한다면은 문다혜 씨와 그 남편,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의 태국 생활에 뒷배를 봐줬던 것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가 근무하던 타이 이스타까지 연관되어가지고 굉장히 좀 재밌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당시에도 이제 관사테크다 뭐다 해가지고 비판이 많이 나왔었는데, 청와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정말 신기한 게 문다혜 씨의 이혼에 관련해서 기사나 어떤 이슈가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할 만큼 언론이 조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죠. 이미 문재인의 전 사위가 취업했던 이 태국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이 실소유자가 또 이상직이가 실소유하고 있다는 회사라는 또 그런 의심의 정황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상직이가 실제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후보 시절 때는 제주도에서 제주도 별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문다혜 씨가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갑자기 제주도 살림을 정리하고 갑자기 태국으로 가족이 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점 역시도 우리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속된 이상직 항공사 타이 이스타젯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했던 문다혜 전 남편, 이 모든 시나리오가 정말 하나의 길로 우리에게 인도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의 사위가 근무했던 타이 이스타는 71억으로 설립된 뒤에 뭔가 제대로 된 영업활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와중에 판매 관리비, 이 판관비로만 65억을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총 수입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쓴 돈은 65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땡전 한 푼 벌지도 못했고 정말 그냥 페이퍼 컴퍼니, 유령 회사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고, 실제로 유령 회사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벌어온 돈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아무것도 벌지 못한 회사가 판관비로만 수십억, 65억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데, 이 타이스타의 성격 자체가
이 비자금 저수지의 냄새가 강하게 나는 것이죠. 유령 회사,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산을 팔아치운 다음에 이걸 현금화를 해가지고 판관비 명목이다 뭐다 해가지고 돈을 슬쩍 빼내고, 그리고 마침 그 타이밍에 문다의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를 했다. 이상직이 같은 경우에 이미 이스타 항공에서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이 이미 6년이 떴고, 여기에 이제 올해 초에 1심에서 징역 2년까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이상직이가 설립했던 이 타이이스타젯, 이건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가 이미 확정이 되었고, 이 범죄자가 돈 수백억을 빼돌려서 판관비 명목으로 뭔가 이제 수상한 짓거리를 하기 위한 그런 유령 회사라는 게 이 타이이스타젯과 연관된 문재인 전 사위와 문다혜 씨는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전 사위가 취업해 있는 기간 동안에 이 타이이스타가 갑자기 태국 투자청 승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태국 투자청 승인 기업이 되면은 태국 현지에서 타국의 외환송금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법인세 감면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 많지만은 일단 태국에서 외화를 갖다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편의를 봐준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미심쩍게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은 수백억을 들여서 유령 회사를 설립한 이상직, 그 회사의 고위 임원으로 취업해서 일을 했던 문재인의 전 사위,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갑자기 태국으로 다 같이 이주해 가서 살았던 문다혜와 그 가족들, 굉장히 이 모든 의구심과 모든 추측들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지는 기분이 듭니다. 시당초에 본인의 아버지가 대통령이 됐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한국에서 당당하게 가슴 피고 더 돌아다녀야 될 텐데, 갑자기 이 시점에 태국으로 이주를 한다는 것도 너무나 수상한 부분이 있죠. 결국에 모든 목적은 태국이 보물섬이었기 때문이다. 태국에 가면은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태국으로 갔다 라는 정황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문다혜가 위장 이혼을 할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금전을 편취하고 페이퍼 회사, 유령 회사를 통해 외화를 송금받고 엄청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할 시에 그 죗값을 본인이 똑똑히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해준TV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